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면 거의 시행령 정부라고 할 정도로 시행령이라고 하는 꼼수들을 통해서 뭘 많이 해왔는데 네. 공영방송의 근간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안들도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저는 진행을 하고 정말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안 되니까 음, 대통령이 그냥 그 하위법으로 마구 휘둘르는데 법대 나오고 검찰 출신이 그렇게 법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많이 대하고 해도 알아서 문제인 것 되나요? 같습니다, 아, 외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알아서. 예를 들어 정도대로 가면 음, 편법을 안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음, 그 꼼수를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꼼수도 검사 시절에 많이 축적을 해놨겠죠, 네, 뭐. 예. 그거는 뭐 알려주십시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어쨌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시각이 사실 많아요. 뭐 왜냐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이제 저는 그 사전 조치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고 그다음에 이명박 시절에 언론 장악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동관 특보를 지금 사실상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거나 다름없죠, 그거. 예. 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음. 담당 국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예.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공식 발표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은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는 완전히 이거는 방송을 장악해서 내년 총선을 여당에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사실은 그것도 이제 뭐 그 국민들 안에서 의혹 제기가 되는데 예. 조금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3월 9일 선출되고 인수위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제 여론과 함께 이제 저희는 방통위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사의 시청률을 이제 매일같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도, 방송을 좀 덜 보게 되는 경향들이 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일부 방송사가. 근데 반면에 지상파 방송은 이게 이제 종합 편성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채널도 고정돼 골고루 있고. 보잖아요. 뭐 네네. TV 유치원도 보고 네. 뭐 열린 음악회도 보고 가요 무대도 그렇죠. 보고 예. 드라마도 있잖아요. KBS 1하고 KBS 2가 드라마가 양쪽이 이제 돼 있고 드라마를 보고 9시 뉴스를 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보던 분들, 뉴스를 보던 분들은 통상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상파 시청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고 이제 MBC는 MBC대로 또 이제 그 공영 서비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공영 방송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위 특별 부담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게 공영 방송인데 MBC는 방문진하고 이제 정수장학회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또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공영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공영 미디어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영 방송의 성격이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MBC에 대한 시청률도 상대적으로 높고 신뢰도도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 이게 뭐지? 라는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귀인하겠느냐는 결과치를 갖고 지금 KBS나 MBC에 대한 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걸 이제 제가 최근에 시청률을 보면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특히나 이게 그 이제 국가 정책이 사실은 종합편성 채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네 개는 지역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 방송이잖아요. 근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 방송을 통해서 지역 뉴스를 보고 싶죠. 네. 그러니까 지역 KBS, MBC, 그다음에 지역 민방이 어렵지만 지역 뉴스를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민심과 여론과 그다음에 주요 주제에 따라서 그 이제 영남, 호남, 제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영향은 바로 직격탄이 되죠. 지역 민심 여론에.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의 보도 흐름에 대한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산 속에서 나온 게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견 진술을 받게 되면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28일 날 전체 회의 때. 아니요. 전체 회의 전에 의견 진술을 들어야 되거든요. 한국방송공사가 그 1과 2가 있고 EBS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신료가 분리됐을 때 통합 징수됐을 때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면 지역 방송이 바로 직격탄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의견 진술 통해 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 과정을 밟지 않겠다라고 지금까지는 하고 있어서 좀 불편한 문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KBS의 경우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수신료를 지불 선택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분리징수 논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좀 봤어야 되는데 미처 전문을 보지는 못했고 네.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것만 봤는데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세월호 때도 노웅래 의원이 이 공영방송으로서 네. 재난 보도를 제대로 네, 하지 않은 2014년도. 점을 네.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 방식을 일방적으로 통합 징수하는 게 맞느냐, 분리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제안도 있었고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2020년, 2021년 국회의원 두 분이 발의를 한 게 그렇죠. 있고 네, 2021년도 하태경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걸 제안한 게 있고 또 분리징수 폐지를 위한 유연회를 만들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역으로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이제 논의를 했다가 그건 이제 물거품이 되고 2003년도에도 이제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분리징수 폐지해야 된다라는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 이듬해 2004년도 열린우리당이 153석이 되면서 물거품이 됐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무관청인 행정청인 방통위가 충분한 수기 없이 그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청은 행정청의 그 절차와 그 과정을 법과 헌법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입법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그 찬반을 가지고 선택을 받는 거니까 네.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박주민 의원하고 논의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하고 네네.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는 없어서 뭐 그 점은 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지금 현재 야당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정작 여당이었을 때는 여당이었을 때가 아니죠. 근데 여당은 그, 아니죠. 예, 야당이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박주민 대선 의원-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봐야겠죠. 일부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또 분리 징수를 또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여든 야든 공영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존재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설치법에 있고 방송법이 있고 방송통신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행정규제 기본법도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생략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그 점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탑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근간들을 검토할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야 사실 그런 정도로 검토할 수 있는 없습니다. 건데 지금 현행 그런 법에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법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한국방송공사라고 돼 있고 공사법이 예, 있죠. 공사법으로 돼 가지고 그 이제 공적인 책임을 하고 공영성과 공공성 이렇게 이제 그 명시가 돼 있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류돼 있는 내부적으로 계류돼 있는 게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그 OTT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느닷없이 이제 수신료가 나와서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7월 정도면은 거의 이제 절차들이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노조에서는 뭐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재원 문제까지 다 이렇게 논의를 하자 폭넓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상황인데 이거 저 어떻게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일단은 저는 국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모법에 있는 거를 둔 채 지금 시행령으로 이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소위 말장난으로 지금 변경하겠다는 거니까 그 징수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KBS 당사자가 이 문제가 부당하다라는 법적 절차를 밟고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청구를 해서 이런 것을 잘 알려 나가야 되는 거고 뭐 그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재판부에 가가지고 판단을 구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국회가 역할을 좀 제 역할을 해서 근데 민주당이 대응이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이 제가 이게 저만 하더라도 네. 이제 방통위에서 이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한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폐지한다 그러면 좋아하죠. 전기세 올린다 그러면 싫어하죠. 수신료 폐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좋아하죠.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과 여론과의 괴리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포퓰리즘, 소위 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정당에서 이 문제가 좀 뜨거운 감자일 수는 있는데 저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얘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론 노조에서는 김효재 그 방통위원장 대행을 탄핵해야 된다 국회가 민주당은 그 탄핵에 나서라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건 뭐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원장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네. 반복적으로 그 이제 고의적으로 네. 할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네.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론 단체나 시민 운동가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죠.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해임하라는데 해임을 안 하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서 지금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네, 네. 그러니까 발의는 가능하고 음, 그다음에 탄핵 소추는 15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구하면 음. 탄핵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용하면 안 됩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권한도 침해받아서 안 되고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사무처가 침해해서는 안 되고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막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2대 1이라는 숫자로 황당하게 만들어 놓고 소수니까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합의제 기구거든요. 독립기구이고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무처도 법률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을 보필을 해야죠. 만약에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은데 문 탄핵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임기가 2달밖에 안 된 위원장도 면직됐습니다.